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전했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어디인가 가서 좀 토로하고 싶은 그런 그 답답함을 수년간 느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이제 의원님들이 좀 가시고 해서 제가 국회에 온다는 것은 의원님들 배우는데 요즘에 의사님 계시는 저는 뭐 이렇게 두 분 앞에서 발제하셨지만 그분들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1990년대 중반에 한배 3, 4호기를 건설할 때 1, 2호기를 건설하고 3, 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그 저항이 상당히 되었고 그 내용에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전기발생기 그리고 전체 부품 중에서 인커렐 600이라는 그 합금강의 재질 취약성 이런 것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계가 그 재질을 다른 것으로 재질이 좋지 못하다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었는데 한빛 3, 4호기가 그 재료를 쓰는 부품으로 발전소를 짓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사회 해자가 됐었던 것이었고 불안하다, 의혹이 있다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 2호기는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했는데 3, 4호기는 C24 컨버스천 유신가 되는데요. 거기 회사 사장이 부시 대통령 때 디체니 부통령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자료 일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제기했던 것들이 단순한 어떤 그 불신에 그치지 않고 당시 주민들이 얘기가 발전소 가동 10년, 20년 흐르면서 사실로 들어갔던 것들이 이 안전성 검진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취지가 안 되는, 배경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전기발생기였고 그 다음에 인커렐 600이라는 재질이었는데 한빛 3, 4호기 전기발생기는 법적 설계 수명 40년이 아직도 아닌 시절에 남았는데 이미 전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능 유출 사고를 일으켰고 그리고 한빛 4호기 같은 경우는 그 전기발생기 하나의 가구가 8,0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으로 8% 이상이 금이 가면은 그것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8%로 금이 가도 좋다. 이렇게 소위 이제 안전요인도를 없이 위험하게 허가 내줬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많은 관이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18% 폐출을 늘려서 재가동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원자력계 스스로도 불안하다고 봐서 한빛 3, 4호기를 2018, 19년도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수명 40년이 제거한 것처럼 못해서 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고 그 전기발생기는 이제 2019년이면 3, 4호기가 지금 교체되는 신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90년대, 93, 4년도 영광 주민들이 전기발생기에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얘기가 너무도 정확했고 정당했다. 이런 것들 반증하는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질 인커렐 600 이것은 방사능이 누설될 수 있는 부위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재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빛 3호기가 2012년 10월 12일 날 그 원자력 헤드 상층부에 관해 균열이 부러진 있었습니다. 방사능이 셀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재질이 문제가 됐었고 그것을 다행히 북한에 합의했던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조기 교체한 작년에 한빛 3호기 헤드를 교체하고 4호기 헤드도 교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했던 그 핵심적 문제가 전부 다 문제가 돼서 전기발생기도 교체하게 되고 원자력 헤드도 교체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 후쿠시마 일주기가 되던 그 직후에 국내에 소문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내물 얘기, 시험선도 위조 얘기, 무슨 많은 비리들이 소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로
삼사호기와 원안위에 안전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가능하면 6개호기 전부 정지하고 점검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지만 그런 요구들이 답이 없었고, 그리고 하도 답이 없어 그해 8월 달에 8월 27일 날 17명의 버스를 불러서 원안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면담 요구는 위원장께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출타하셨고 사무장 출타하시고 다 가시고 가장 근본 나오셔가지고 우리 얘기 듣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묵살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쓸쓸히 그 불안들 때문에 그 불안한 공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안이라는 것은 방사능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산업부나 원안위가 그 주민들이 얘기를 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바로 한 1개월 며칠 후에 10월 12일 날 국회에서 그것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빛 3호기에 해기에 균열이 조짐있다.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발전소를 정지했고 4호기도 있었는데 4호기는 성역관에서 또 숨겼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빛 3, 4호기가 정지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한 달 후에 또 우리로 드러나고 발전 정지돼. 그리고 11월 5일 날 시험 성적서 2조 짝퉁 부품건으로 한빛 5호기 또 정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 호기는 1, 2호기 중 하나는 정비라고 했었고 3, 4호기는 해지 때문에 세우고 5, 6호기는 이변조 사건 때문에 세워서 5개의 원전을 강제로 판정하지만 하나는 자동 정지지만 세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정지하고 안전점검 하자는 것이 1, 2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랬을 때 우리가 산업부나 원자력 안전위의 규제기관을 보는 시각이라는 불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다고 자구적 노력으로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냐. 주민은 전문성도 없고 그런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산업부나 규제 입장에서는 패드를 빨리 교체해서 아니면 교체하기 전까지는 용접이라도 해서 가동을 해야겠는데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하니 민간활동 대책을 만들어서 안전성 점검하라고 하고 정부는 재가동의 명분으로 금지활동을 하게 됐던 것이고 우리는 자부역수단으로 신뢰를 위해서 소통 때문에 그걸 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어떤 깊이나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합의하에 계획예방 정비 기간 내에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전문가의 영역을 줘서 민간인이 수행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문 대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니 발전소를 세워라 뭐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규제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2, 3년이 흐른 뒤에 저희가 지역에서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규제했더니 비효율적이었고 규제 권한에 대한 침해고 도전이고 간섭이고 시간 낭비고 엄청나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발전소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지능적이든 원전적이든 아니면 규제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제가 사례를 하나 몇 개를 더 들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한빛 5호기에 열전단 완충판이 이탈. 그 판이 떨어지게 되면 원자로 내부 벽에 손상을 가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정지가 됐습니다. 6호기가 동영이기 때문에 6호기도 세워놓고 점검한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한수원 여기 앉아 계시죠? 천만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했는데 계획예방 정기 기간이 도래해서 한국 6호기를 세워서 보니 7개 중에 4개인가가 떨어져 나간 그 판이 원자로 내부 벽을 손상을 시켰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주민들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성 검진단 활동을 하면서 그 원자로 내부 벽 모재 손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재 손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그것이 구멍 라인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10cm면 되는데 15cm 만들어서 여기도 5cm 두께 더 도전이 걱정 없다 이런 식인데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래서 계획예방 정비 기간에 했던 긴스 보고서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 보고서가 아니 전차 그 흠이 간 부분을 탁본을 해가지고 깊이를 측정하고
예를 들면 10차 때 두께 뭐 깊이가 2cm의 폭이 안 나요. 11차 때 또 탁본 했는데 그 탁본 결과가 달라요. 손상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10차나 11차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우리 규제기관의 킨스는 그 보고서를 전차마다 똑같이 하고 옮겨만 적었어요. 그러면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문서가 말해주는데 문서에는 아니 그 작년에 했던 보고서 그대로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믿냐. 원안이는 그 보고서를 승인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소위 전문용어로 갈바닉 코러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매 OH 때마다 킨스가 그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 결과는 보고서에 담아지는데 그 보고 내용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탁본적으로 형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이번 차가 같다는 것은 보고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위변 조건 말씀드렸죠. 위변 조건. 2012년도를 떠들게 했던 그 짝퉁 그 모조 부품 뭐 시험 성적 수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산업부가 영국의 델사를 동원해서 안전점검, 그 시험 성적 수조 혼일 문서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30몇만 건을 하죠. 국내만. 국외는 하도 못합니다. 거기서 한 3,000건의 위변 조건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영국의 엘사가 들어와가지고 3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험평가 이적권 조사단을 꾸리는데 한국인들을 24명을 고용했습니다. 24명 중에 당시 저희들이 듣기로 14명이 위변조에 참여해서 징계를 먹은 회사 사람들이 회사가 문을 닫으니 연락 취업을 기업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산업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관 백부장이 그것 갖고 안 된다 해서 과장님을 했어요. 문무 과장님을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해서 당시에 엘사에 전화를 했어. 엘사가 뭐라고 하냐. 14명은 좀 심하고요. 4명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4명 있으면 괜찮습니다. 4명이 위변조에 참여하는 사람이 위변조 여부를 검사를 해. 도둑이 수사를 하는 꼴이 됐죠.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한빛 2호기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거든요. 원안위에 싶은데요. 그 작년에 고리에서 그게 터졌나요? 원자로 용기는 아주 핵심 용기죠. 근데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 올 때 세 조각짜리를 120도 간격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원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세 조각짜리를 용접을 하니까 그 용접 부위는 10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그런데 뉴스에 의하면 37년 동안 한국의 10몇 개 원전은 검사를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다른데 내가 수술을 여기 됐는데 여기를 찍은 거야. 사진을 시켜봐. 어떤 내용이냐면 한빛 2호기는 세 조각짜리가 아니고 2조각짜리야. 미국에다 발주를 했고 하나는 에스팅어스가 만들고 하나는 딴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세 조각짜리 만들고 하나는 2조각짜리. 근데 도면은 세 조각짜리. 그렇게 알고 있어 한국 사람. 이게 세 조각짜리인 줄 알고 그 세 조각 부위를 검사를 했는데 사실 2조각짜리 때문에 용접 부위 검사를 한 군데 기술치를 제가 나머지 2군데 38년 동안 검은 데를 온 용접 부위 아닌 데를 검사를 하고 이상 없다고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근데 여기 뭐가 또 발전하냐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인데 거기도 37년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가 기가 막히다고 말하냐면 한빛 3, 4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로 헤드에 균열이 있어서 인컬 윤백 재질에 균열이 있어서 그걸 바꾸기로 했어요. 바꾼 것을 제작을 마치게 되면 제작자는 제작 검사를 해야 되고 인수한 사람들은 인수 검사를 해야 돼요. 가동 오기 전에 가동 전 검사를 해야 되고 가동하면은 가동 중 검사를 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검사 단계가 장치는 제대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안위 고시체 2006-11 원자로 시설 가동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 가동 중 검사 계획서를 운전 관리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 이 항에 비파기 그런 게 검사를 할 때 비파기 검사에 대한 사항으로는 비파기 검사 범위를 나타내는 배관 및 계측 도면 두 번째로 비파기 검사 대상 기기 및 부위의 식별 도면
이제 도면이 표시가 됐어요. 이제 규정으로 명시가 됐어요. 그러면 한수원이 보고서를 킨스에 주면 킨스는 반드시 그 도면을 확인해요. 실제 도면은 두 조각짜리가 맞아. 근데 1호기가 세 조각짜리니까 2호기도 세 조각짜리라고 도면을 안 봤어. 38년간 안 봤어. 이게 문제는 그 규정이에요. 지금 제가 킨스나 원하니 규제 쪽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건성을 했는데 그건 못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주민들도 오히려 뭐라고 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이 검사를 한빛이 여섯 번 했습니다. 제어봉 구동장치 용접품 검사를 38년간 잘못된 것을 한빛이 최근 8년 동안 6번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N이라는 회사인데 N이라는 회사가 한빛 3, 4를 교체를 할 것은 두산에 가 있어요. 두산용은 그 마음대로인데 거기 검사는 제대로 안 둬요. 이 용접구 검사를 제대로 하고 한빛에 와서는 잘못한 거예요. 난 그 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엔스코라는 회사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는 징계를 수없이 받아야 되고 제재를 받아도 하면 안 돼요. 두산중공업에서 할 때는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사람이 이 부분이 용접분이가 이게 해봐야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용접을 제대로 그 보고서를 킨스에 냈어. 킨스가 오케이 하고 승인했어. 원하니까 승인했어. 그런데 한빛에 세워지는 것은 5군데라는데 한 군데밖에 안 했어. 그것도 그 회사가. 한 회사가. 어떻게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으로 2분 넘었거든요. 시간 많이 드리세요. 이 검사를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제작을 하는 제작 검사를 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공인인증기관이 우리 정부가 인증한 원자민증기관에서 검사를 아주 입회를 하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엔스코라는 회사가 가지고 또 검사를 해요. 엔스코가 검사할 때 A나 인증기관이 또 따라가서 입회돼서 검사를 해요. 그 보고서가 한수원 품질로 한수원으로 와. 한수원 품질 되면 그걸 또 확인해야 돼. 한수원 품질을 확인하면 그 보고서가 킨스로 올라가. 킨스로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원안으로 올라가. 그런 아주 완벽한 절차를 거치는 이 과정 중에 그 도면을 발견을 못해요. 한수원도 못해, 엔스코도 못해, 결정적으로 킨스가 못해. 그 다음에 거기에 A라는 아이가 공인인증기관이 있어요. 이 아들은 뭐다라고 돈 받고 입회를 하냐. 어느 곳에도 제작 과정에 인수 과정에 거기에 A&I가 입회해서 사인 뭉개줘 돈 받아라. 근데 큰 적이 없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통 관련해서 시간 때문에 2014년 10월 17일 아까 우리 점검해서 증입발생기가 세관에 구멍이 생겨서 방사능이 노출됐습니다. 방사능 주사가 있어서 재가동을 하려는데 당시 이유철 원안위원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오라고 해. 한수원은 죽으려고 주민 동의 안 해줘. 위험하니까 저 교체해야 될 것을 연락 돌리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나면 원안위가 바로 돌릴까지 저희들 설명 안 듣겠더라고요. 김혜정 위원장님 계시죠. 원안위원 계시죠. 저하더라 왜 설명조차 안 듣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설명을 듣게 되면 그날 밤에 발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듣겠다 했는데 언론에서 설명도 안 듣겠다 한다고 저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자 했어요. 듣고 나서 우리는 그거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날 밤에 가동승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솔 안 때리시죠? 가동승인이 됐어요. 아까 이물질 말씀하셨어요. 한지 4억이 3억인가요? 이물질 84개 중에서 이물질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간을 상처를 가요. 유속도 빠지고 압도 있고. 근데 이물질 34개가 남아있는데 이 이물질 34개를 두고 재가동을 한다고 해. 그걸 주민 동의를 또 이웃지원에 와달라고 하네. 그냥 못 하겠다 그랬어. 그럼 우리한테 주민 동의권을 주라. 우리가 재가동 안 된다면 안 할래. 아니 그래도 하겠다. 주민 동의를 해달라고. 또 끌려가면서 주민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재가동을 반대했어요. 이물질 34개를 반드시 제거하고 재가동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킨스에서 이물질 34개는 그 내부에 존재해도 안전하다. 그 안전성 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킨스 원장님 오시고 박사님들이 변호사님들 오셔가지고 설명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차드 마모식으로 평가를 한 결과 이런 거 8.7년 가고 이 옷을 이렇게 하고 이 관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차드 마모식이 뭐지? 물어봤어.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아차드 마모식이 뭔지를 어디로부터 조력을 받고 싶어요. 근데 오나니는 어나키스는 그걸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이 설명해 준 거 믿고 그대로 끝내라는 거야. 아니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 어떤 전문가한테 모르니까 그 마모식은 오차범위도 너무 늦고 그런데요. 다른 시기에서 한 두세 개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가 제가 혼이 났어요. 민간 전문가가 민간 농사꾼이 사입이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오나니 46차 회의를 보면 그 사입이 전문가가 써졌어요. 석기로. 기가 막혀요. 또 한 가지. 사용 해결료가 지금 차고 넘쳐. 그래서 밀식 저장을 하고 싶은데 미국의 헐텍이라는 회사를 불러서 밀식 저장을 했어요. 조밀렉이라고. 아니 저렇게 후쿠시마 사고기는 그 사용 해결료 저장료가 최대 문제였는데 그게 터졌으면 동경까지 다 간다 했는데 이렇게 조밀렉을 해도 괜찮나? 안전성 평가 한번 들어봐. 또 안전요금이 섞인 수 왔어.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거. 몬테카를로 도시. 아니 그게 뭐냐고. 몬테카를로 기법이 그 코드가 뭐냐고. 여러 가지 코드가 있대요. 몬테카를로에서. 그러면 몬테카를로 그 기법이로 이것을 해석한 것이 올바른지를 주민들도 좀 조력을 받자. 누군가 뭐 이정도는 공격해가지고 누가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원한이 뭐냐면 주민들에게 주는 수용성이라는 게 인지만 하면 돼. 그걸 동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한이 수용성이라는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설명하면 그걸 끝나는 거야. 거기에 주민들이 의혹을 품고 질의를 하게 되면 안 돼. 그게 지금 원한이가 지역의 안전협의회를 만들어 하는 소통이에요. 근데 이런 소통 필요 없다고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들은 제가동의 들러리기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증기발생 이물질 또 감마병 상향치료 하는데 설명하신다면 설명하시지 마세요. 그냥 당신들 법적 권한이니까 그냥 돌리세요. 우리는 제가동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김 회장님 권한님한테 왜 지역 주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소신껏 하시라고 그랬어요. 몬테카를로 이거 우리가 좀 제가 결론 정리해주세요. 잘해주고 유승민 그냥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소통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원한이 위원장님이 기술정보에 오셔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 눈높이를 한다면 뭐냐? 안전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국회에 있지 않고 원한이 사무실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지 않아요. 안전은 현장에 있는 거고 왜 발전소가 현장이에요? 그러면 안전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고 의혹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면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이 아니라 쌍방이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정보공개 관련 법이 통과됐던가 바뀌었던가 있었죠. 그 정보가 공개되면 원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를 주민이 정할 때 어떻게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검증이라는 그런 걸 쓰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원안이나 국회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